옛날 옛적 대구 지역에는 커다란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마치 거대한 용이 꼬리를 흔드는 듯한 모습으로 흘러 대구의 풍경을 이루고 있었죠. 그 강둑에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구 용과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한 조용한 마을에는 용이 살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용은 강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사람들을 지켜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작은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민이었죠. 태민이는 항상 모험심이 넘쳤고 강둑에 나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길 좋아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태민이는 강가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비늘이었습니다. 태민이는 그것을 주워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 비늘은 용의 비늘일 수도 있단다. 전설에 따르면 용의 비늘을 찾은 자는 용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민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꿈속에서 용과 만났습니다. 거대한 용은 빛나는 비늘로 덮여 있었고 태민을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인간 아이여, 너는 내 친구가 될 준비가 되었느냐? 용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단다. 태민이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용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자신에게 진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민이는 강을 따라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의 비늘이 더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강가를 세심하게 탐험했습니다. 몇 번이나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거센 파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용기는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바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태민이는 또 다른 비늘을 발견했습니다. 태민이가 비늘을 쥐인 순간 다시 그 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강에서 나와 태민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용기와 지혜로 이 비늘을 모두 찾았으니 이제 너는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었단다. 내 비늘은 너에게 보호와 행운을 줄 것이다. 언제든 필요할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나타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민이는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용과의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고 용과 함께 대구의 많은 곳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용기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대구의 사람들은 태민과 용의 이야기를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왔고 그 이야기는 대구 사람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용과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용과 소년은 결국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우정을 이어갔고 대구의 풍경은 그들의 전설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의 깊은 숲속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거울같이 맑고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달빛 연못이라 불렀고 연못에는 놀라운 전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달빛 연못에는 오래전 달의 여신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신은 아름다움과 지혜로 가득 찬 존재로 그녀가 연못에 머무르는 동안 물은 특별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힘은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었으며 이로 인해 연못을 찾는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못은 단순히 소망만을 들어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되려 그 소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찾은 첫 번째 사람은 그 진실을 몰랐고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연못의 힘을 매우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경외와 존중의 장소로 그 가치를 살려갔습니다. 어느 날 경주에 살던 어린 소년 수현은 마음 깊은 곳에 이루고 싶은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왕쾌였습니다. 수현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여러 번 들었던 달빛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한 달빛 연못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달의 밝은 밤 수현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숲을 헤치고 달빛 연못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헤매던 끝에 결국 수현은 연못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연못 앞에서 수현은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소원을 연못에 말했습니다. 이 순간
연못 위로 환한 빛이 떠오르던 이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신은 수연에게 말을 건네며 그의 소망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여신은 수연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연못의 힘을 알게 된 이유였고, 둘째는 그 힘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를 각오인지, 마지막은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질문에 자신만의 대답을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여신은 그의 진솔함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그의 소망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연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소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달빛 연못은 전설로 떠오르며 경주의 사람들에게 훈훈한 교훈과 함께 신비한 이야기를 간직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날에도 그 연못은 여전히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으며 진짜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 호수가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절, 충주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풍요로운 들판과 깨끗한 강물 덕분에 넉넉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고서가 걸려 있었다. 이 고서는 세대를 거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신비로운 나그네가 찾아왔다. 그는 긴 흰 수염을 늘어뜨린 채 지혜로운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마을은 곧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 변화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의 신비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경청했다. 며칠이 지난 후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다. 마을을 둘러싼 강물이 범람하여 집들이 잠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서 지혜로운 나그네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나그네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 함께 협력하여 큰 못을 만드시오. 이 물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할 것이오. 그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거대한 못을 팠다. 폭우가 계속되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점차 못은 물로 차올랐고, 마침내 그 물은 거대한 호수가 되었다. 물난리가 닥치지 않도록 경계하던 모습이 아름다운 경관으로 바뀐 것이다.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호수는 여러분의 노고와 협력의 상징이요, 서로 돕고 지혜를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이곳의 자연은 더 많은 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감사히 여겼고, 그때부터 충주 호수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나그네는 보이지 않게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몇 세대가 지나도 전설로서 전해나갔다. 오늘날 충주 호수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휴양지가 되었고, 그 신비로운 나그네의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곁에서 지혜의 전설로 남아있다. 4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경관으로 유명한 밀양 지역에 한적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파란 하늘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였다. 이 호수는 사계절 내내 수려한 경관을 자아내어 봄과 여름에는 수많은 연꽃들이 물 위에 피어나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곤 했다. 그러나 이 호수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오래전 이 호수에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연꽃 여신이 살고 있었으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을 축제를 열곤 했다. 연꽃 여신은 이러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단 한 번 자신을 물 위로 드러내어 행운의 연꽃을 피워냈는데, 이 연꽃을 발견한 사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행복과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전해졌다. 어느 해 마을에 가난한 소년 나르가 살았다. 나르는 늘 소원을 품고 살았는데 그것은 가족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뿐이었다. 나르는 연꽃 여신의 전설을 듣고 매년 연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되면 호수 주변을 지나곤 했지만 아무런 행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르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아침 일찍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꿈속에는 연꽃 여신이 그에게 나타나 말을 걸어왔다.
여신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다. 나르야, 너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알고 있단다. 너의 소원을 이뤄줄 테니 3가지 과제를 수행하거라. 나르는 깜짝 놀라 여신의 말을 경청했다. 첫 번째 과제는 친구를 도와라였다. 나르는 즉시 마을 친구들의 어려움을 도왔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었다. 두 번째 과제는 마을을 깨끗하게 하라였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청소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었다. 마지막 3번째 과제는 마음을 나누라였다. 나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고 그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나르는 3가지 과제를 완수하고 다시 호수를 찾았을 때 물속에서 빛나는 연꽃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그 연꽃을 품에 안고서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연꽃 여신이 다시 나타나 말했다. 너의 진실함과 선행이 결실을 맺었다. 내 가족과 마을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이다. 그날 이후 나르의 집은 점점 번영하게 되었고 마을은 더불어 더욱 활기찬 곳으로 변화하였다. 나르는 여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마을 사람들 역시 해마다 이어지는 축제를 통해 연꽃 여신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렇게 밀양의 연꽃 호수 전설은 한 세대를 거쳐 또 다른 세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